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민주당 경선이 정책연대로 신보균, 조용식, 최정호의 빅3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벌써부터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네거티브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창과 방패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스마트팜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지역자활센터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팜이 자활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58명의 부사관들이 새롭게 임관했습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 복무를 택하는가 하면 참전용사의 손녀 등 특별한 사연들도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민주당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책연대로 빅3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앞으로 유권자 알 권리를 위해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질과 도덕성을 둘러싼 네거티브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후보들 간 창과 방패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조용식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측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배승철 선대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정호 예비후보에 대해 과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부동산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예비후보의 과거 행적을 재조명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을 받았을 때 다주택 소유와 꼼수 증여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연대에 나선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미래는 투기 논란도 윤석열 정권 인수위 경력도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대를 결정한 후보들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는 정파 활동이 아닌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식 행정 업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호 예비 후보는 장관 후보로 인사청문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한 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며 능력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부족한 점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겸허한 자세로 우리 시민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임박해진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경선. 3명의 예비 후보로 경쟁 구도가 압축된 가운데 네거티브전이 시동을 걸면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신보균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정을 전면 비판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헌율 익산시장 재임 기간에 누적된 익산시 채무는 1,64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원일몰자에 대응한다며 추진한 민간 특례 개발은 초과이익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 원도심 공동화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예비후보는 익산 재정과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익산시는 신보균 예비후보가 익산시 채무가 1,640억 원까지 누적돼 재정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 예산 대비 관리 채무 비율은 재정위기 지표 정상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원일물제 대응 부실에 대해서는 이익률 5% 제한으로 특혜를 원천 차단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초과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 중이며 집값 변동은 공급보다 금리 영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용식 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 웅포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웅포 골프장 관광단지 10만 평 부지에 1,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은퇴자 맞춤형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급형 실버타운과 고급형 분양 아파트,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용 시설은 전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성입니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회 대표가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손 대표는 익산이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정치 문화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현안 해결에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무소속 시의원 3선을 지냈고 이후 도의원 선거에 3차례 도전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은 AI 생성물임을 표시한다 해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판기념회나 의정보고회 등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스마트팜 일자리 사업이 군산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군선 지역 자활센터는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팜이 자활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ED 빛으로 채소를 키우는 스마트팜. 치커리 순이 충분한 빛을 받아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순 고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갓 싹을 틔운 치커리는 한 달가량 더 키우면 상품으로 출하됩니다. 이곳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전기료 부담을 낮추고 자동 오온 습도 조절 시스템과 수경 재배 시설을 갖춰 사계절 내내 일정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침수, 병충해 걱정이 적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 점도 강점입니다. 이 사업은 군산 지역자 활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 원을 들여 미성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했습니다. 75평의 시설에서 연간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 인원을 3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현재 15명이 근무 중에 계시고요. 현재 심어져 있는 작물은 이제 버터헤드, 청로메인이 심어져 있고, 현재 지금 판매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단법인 먹거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로컬푸드랑 통해서 지금 저희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자활 사업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직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전문 농업 기술을 배워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농사에 관심도 있고 하는데 여기 센터에서 이렇게 작물 키우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서 이제 앞으로 키우면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저한테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스마트팜 개선은 자활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안정적인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리는 스마트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놓고 전북자치도와 부산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북이 추진하는 모델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라며 이는 금융중심지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금융 기능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융중심지인 부산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도가 자본의 불모지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팁스 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8년까지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와 전주, 익산, 군산을 잇는 창업 거점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구상에 기반에는 전북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의정지원 인력 운영 개선 건의안 등 12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새만금 삼삼센터와 선유도 등 새만금 일대를 탐방합니다. 군산시가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국제 전국체육대회 16개를 개최해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2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14개 대회를 통해 5만 6천 명이 군산을 찾으면서 197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시는 생활밀착형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월명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군산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이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군산 청년들은 오늘 군산고용복지센터, 군산상공회의소, 군산대 등 유관기관 14곳과 협의회를 열고 청년정책 연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올해 AI 활용 기초교육, 군산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교육 등 단계별 AI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접비 지원 사업과 구직 청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도 논의됐습니다. 익산역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전용 대기 구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환승장과 인근 도로는 열차 이용객 차량과 택시가 뒤섞이며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역 환승장에 택시 전용 대기 구간을 지정하고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 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육군 부사관 학교에서 58명의 부사관들이 새롭게 임관했습니다. 이번 임관식에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택하는가 하면 참전 용사의 손녀 등 특별한 사연들도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부사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힘찬 선서 이후 가족들이 자녀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 비장함도 엿보입니다. 26일 익산 부사관학교 계백관에서 신임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임관식에서는 부사관 학군단 55명과 예비역 과정 3명 등 58명이 부사관 하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관자 가운데 다양한 사연을 가진 임관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보유했던 이승원 하사. 어릴 적부터 꿈꿨던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어릴 적 꿈이 군인이었어서 내가 군인 하려면 포기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행복하고 그러면서 좀 긴장도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온 만큼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전용사의 뜻을 이어 군복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군인의 꿈을 키워온 김은영 하사. 교육 과정에서 최고 성적을 거둬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이신데 이제 그 전쟁을 겪으면서 있었던 일이나 그런 걸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조국에 이 한 몸을 다 바쳐보고 싶다는. 김현진 하사는 핸드볼 선수로 활동하다 어릴 적부터 키워온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사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관해서 너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급 전사도 한번 찍어봐서 나중 돼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선임이 될 수 있고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한편 육군 부사관학교 임관식을 통해 58명의 신임 부사관들이 군인의 길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이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입공로에서 근무했던 40대 여성 사무실장이 노조위원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정된 겁니다. 한편 구본권 노조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익산에서 잇따라 연예빙자 사기 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우체국과 은행 직원이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익산 남중우체국을 찾은 30대 지적장애 남성은 어머니를 설득해 적금을 해지한 후 해외로 3,200여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또 지난 24일 농협은행 남중지점에서는 A씨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여비를 주기 위해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은 한 달 가까이 소셜네트워크로 A씨와 연락하며 친밀감을 쌓은 후 송금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의 한 시민단체가 새만금 산업단지가 확장되고 있지만 환경 기초인프라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제 논평을 내고 새만금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10조 원 투자 등 대규모 산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폐수처리 시설 없이 산업단지를 확장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북 건생지사는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생태계 조성에 부합하는 환경시설 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늦가기 학생들의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금강도서관에서 제9회 늘푸른 학교 졸업식을 열고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초등 16명, 중학 8명 등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중학학력 졸업생 6명은 군산 평화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2016년 도교육청으로부터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지금까지 217명의 초중학 학력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익산 지역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매입한 양고기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익산시는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에게 시중 판매 가격의 10% 수준인 10kg당 2,500원에 주거 및 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10kg당 10,000원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군산 제1고 본관이 48년 만에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 제1고는 최근 본관동 그린 스마트스쿨 개관식을 열고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새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78년 준공한 본관동은 194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해 최근 준공했습니다. 본관동은 스마트 교실과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를 핵심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자로 도내 8개 학교가 폐교됩니다. 도교육청은 전교생이 9명 이하인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8개 학교를 폐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무주가 3곳으로 가장 많고 군산 선유도중, 정읍 도학초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2곳,
2024년 10곳, 2025년 8곳 등 모두 20곳을 폐교했습니다. 도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한 5억 6,182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9,197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액은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한 겁니다. 5대 수출 품목은 농기계와 동제품, 정밀화학원료, 농약, 자동차입니다. 3.1절을 앞두고 폭주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경찰청은 3.1절을 전후로 야간에 합동 대응팀을 투입해 주요 지점에서의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 굉음 유발 행위는 물론 폭주를 도운 동승자까지 형사 입건하고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 영상 체증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시 콘텐츠 센터가 정부의 운영평가에서 또다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18곳을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익산시 콘텐츠 센터는 라이브 커머스 지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센터의 최고 등급 획득은 3년 연속입니다. 한편 메이커스페이스는 물건을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전문 장비와 장소를 빌려주는 공간을 말합니다. 익산 치킨로드 활성화를 위해 SNS 인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3월 2일부터 치킨로드에 입점한 8개 매장에서 음식 사진이나 영수증,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에 등록하면 선착순 500명에게 다이로움 10,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일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문체부의 길위의 인문학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도서관과 유천도서관은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강연과 탐방, 체험을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로 13년째 기류의 인문학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이 국내 대표 클래식 축제인 교향악축제 초청을 기념해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교향악축제 무대에 앞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먼저 선보이는 프리뷰 공연입니다. 공연은 오는 4월 9일 오후 7시 30분 군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도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